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북측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아주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y have made it very clear. In fact, they've actually said to the media that they would like to mee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측이 서로 만나길 원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대화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신년사와 친서 외교에 이어 2차 핵 담판이 구체화될지 관심입니다. 2월 중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3월 중으로 다시 말해서 남북 미중 사자가 참여하는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열린다면 그야말로 북한의 비핵화는 한 단계 더 촉진되고. 최근 CNN도 트럼프 행정부가 회담 개최 후보지들을 사전 답사 중이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권을 선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회담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데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부 대행이 직접 다녀온 만큼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이 여전한 만큼 지난 1차 회담처럼 일시와 장소를 먼저 밝힌 뒤 실무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오는 30일과 31일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남북 공동행사가 개최됩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가 북한에 타미플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남북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가 이번 달 말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남북 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행사는 새해를 기념한 연대 모임과 부문별 모임, 남북 측이 각각 준비한 공연 행사, 등산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6.15 남측위원회는 북측으로부터 행사 날짜는 30일부터 31일이 좋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측위는 앞서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북측이 동의한 만큼 행사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행사에는 우리 측 대표단과 해외 대표단 등 2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북측위는 오는 15일까지 참석자 명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행사 전날인 29일에는 남측 선발대가 금강산에 들어와 최종 실무 협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타미플루를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은 보건의료 실무회의에서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환하고 치료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1개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 먼저 생산직 노동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급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업종도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와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노동자와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도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혁신성장도 지원합니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비용을 세액공제해주는 대상에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 등 16개 기술을 더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또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체, 음원, 이미지 등의 대여 구입비도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 밖에 유턴기업과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부과하던 농어촌 특별세를 없애고 낙후지역 창업기업의 세액 감면 요건을 일자리를 늘리는 만큼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세제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는데요.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들의 비과세 혜택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이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현재보다 0.1에서 1.2%포인트 늘어난 0.6에서 3.2%의 종합 부동산세 세율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수 계산 방법도 새로 마련했는데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 각각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분율 20% 이하이거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도 강화됩니다.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주택을 팔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다주택 보유기간을 빼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 보유기간을 빼지 않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해 장기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는 감면되지만 종부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제도도 바뀝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행 신청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지연 수치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악천후 등 불가 학력으로 골프장 이용을 못했을 경우 골프장 이용 개별 소비세를 환급하고 전기 이륜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대상을 전격 출력 1kW 이하에서 최고 전격 출력 12kW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필리핀을 상대로 오늘 밤 아시안컵 첫 경기를 치릅니다. 목표는 우승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목표는 59년 만의 우승.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펼칩니다. 피파 랭킹 117위인 필리핀을 상대로 역대 전적은 7전 전승. 하지만 최근 맞대결이 29년 전이기에 큰 의미를 찾긴 어렵습니다. 명장 스벤요란 에릭센 감독이 이끄는 필리핀은 이중 국적 선수를 적극 활용해 전력을 보강했고 그 결과 최근 열린 스츠키컵에서 4강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출신 슈테판 슈레크를 중심으로 이번 대회에서 이변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나라는 황의조를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놓고 황희찬과 이재성을 좌우 날개로 활용해 상대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조에 편성된 우리나라는 필리핀을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중국과 조별 예선에서 맞붙습니다. 무난히 16강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개막 첫날부터 디펜딩 챔피언 호주가 요르단에게 발목을 잡히는 등 이변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공격수 손흥민은 소속팀 일정을 마무리하고 3차전 중국과 경기 전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팀은 오는 12일 알-아인에서 키르기스스탄과 2차전을, 16일 아부다비에서 중국과 3차전을 치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잘 살펴보면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추가 인정 기간이 둘째 자녀부터 가능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개편안에 따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첫 아이를 낳거나 입양해 출산 크레딧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6개월 늘면 월 12,770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요구했던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라는
14개 단어만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가의 지급 보장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기금 소진 관련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찍 숨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 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만 25세 미만 자녀 등 국민연금법에서 인정하는 유족이 없다면 남은 돈은 그대로 소멸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받던 도중 일찍 숨져도 남은 가족에게 사망 일시금을 주는 내용을 개선안에 포함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수급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해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올해 1,400실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지원단을 구성해 신학기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돌봄교실로 모입니다. 이곳에서 재미있는 종이접기도 하고 간식도 먹습니다. 저녁 7시까지 운영돼 일하는 부모들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실. 지난해 돌봄교실을 이용한 학생 수는 26만 1,200여 명. 하지만 대기 학생 수가 만여 명에 달해 돌봄교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학기에 늘어나는 돌봄교실은 1,400실. 교육부는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1,200여 실을, 성면공사 등으로 3월 문을 열기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해 200여 실을 추가로 증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8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후한 돌봄교실 1,300여 실은 새로 단장하는 등 환경 개선도 추진합니다. 학교가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마을 돌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3,500실 확대하는 겁니다. 초등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운영하는 저녁 돌봄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신학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 점검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올해부터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과 항목이 대폭 늘어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 해 20만 명에 달합니다. 2017년 정부가 지원한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2만여 명.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